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요. 바로 자기 개발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또 실제로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고 있는 그런 활동이죠. 저희가 받은 자료, 프롬이 본 자기 개발, 성장인가 도피인가? 이 제목부터가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 글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익숙한 이 자기 개발 현상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려고 해요. 바로 그 에리 프롬, 20세기 사상가죠. 이분의 시선을 통해서요. 사실 주변 둘러보면 퇴근하고 바로 학원 가시고 네. 주말 시간 쪼개서 온라인 강의 듣고 이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죠. 어쩌면 너무 당연해서 뭐랄까 숨 쉬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과연 이 모든 노력이 정말 나를 좀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걸까? 아니면 혹시 나도 모르게 좀 마주하기 버거운 현실 문제들 있잖아요. 여기서 좀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일종의 탈출구, 그런 건 아닐까? 오늘 이 질문을 한번 좀 진지하게 파고들어 보죠. 네. 아주 시에 적절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리기 프롬은 단순히 정신분석가나 철학자를 넘어서요. 그 20세기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인간 소외 현상 있잖아요. 이걸 아주 날카롭게 파헤친 사회 비판가였거든요. 아, 사회 비판가? 네. 그의 대표적 중 하나인 사랑의 기술만 봐도요. 이게 그냥 남녀 간의 사랑 기법, 그런 걸 다룬 책이 절대 아니고요.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느끼는 어떤 고독감, 불안감, 이런 근원을 깊이 탐색하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날의 자기계발 열풍에 그의 관점을 적용해보는 건 어쩌면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현대인의 삶, 그 중요한 단면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 사랑의 기술이 단순한 연애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럼 프롬이 현대사회 그리고 그 속의 인간을 어떻게 진단했는지 그 핵심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주제인 자기계발이랑 또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하네요. 네. 프롬 진단의 핵심 중 하나는요. 현대인이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한다. 이 지점입니다. 그는 많은 현대인들이 실제로는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 기대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막연한 기대 속에 살아가면서 네네. 정작 발 딛고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에서는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현재를 살지 못한다. 네. 현재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고통스럽거나 혹은 좀 공허하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 불편한 감정을 직면하기보다는 과거로 도피하거나 미래로 시선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좀 비슷한 경험하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 예전엔 좋았는데 이러면서 과거 곱씹거나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그냥 막연히 미래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프롬은 이런 태도가 현실에서 느끼는 고통, 예를 들면 외로움, 불안감, 타인과의 분리된 느낌 같은 거요. 그런 걸 잠시 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마취제, 영어로 anesthetic, 마취제요? 마취제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취제가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지만 병의 근원을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롬이 지적한 이 현재로부터의 도피 경향이 비단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요. 현대사회의 구조적인 특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노동 환경에서의 소외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죠. 마취제라는 비유가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지네요. 잠시 고통을 잊게 해주지만 결국 깨어나면 현실은 그대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마취제 개념을 오늘날의 자기계발 열풍과 연결해 볼 수 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볼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 개발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순수한 지적 호기심이나 성장의 욕구도 있겠지만 네, 물론 있겠죠. 혹시 현재 직장 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불만족, 불안정함, 낮은 성취감, 혹은 의미의 부재, 이런 불편한 감정들을 애써 외면하기 위한 그런 무의식적인 동기는 없을까요?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일이 영 적성이 안 맞거나 보람을 느끼기 어려울 때요. 그래도 이 자격증만 따면 혹은 이 기술만 배우면 언젠가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현재의 불만족을 견뎌내는 경우
분명히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당장의 힘듦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프롬의 시각을 빌리자면 바로 그 지점이 자기계발이 마취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직면한 문제, 예를 들어 조직 문화의 문제점이라던가 직무 자체의 한계, 고용 불안정성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 이걸 직접 대면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더 나은 미래라는 아직 오지 않은, 어쩌면 막연할 수도 있는 목표에 에너지를 쏟음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는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기계발 활동 자체가 주는 성취감이나 뭔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일시적인 위안을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반복되면 어떤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현재의 삶에서 의미를 찾거나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노력보다는 끊임없이 미래를 위한 준비에만 매달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결승선 없는 마라톤을 계속 뛰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언젠가를 위해 오늘을 끝없이 유보하는 삶이 되는 거죠. 프롬이 우려했던 것은 바로 이런 현재의 삶으로부터의 소외가 자기계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서 심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프롬은 현대사회가 개인을 끊임없이 상품처럼 만들도록 압박한다고 봤는데 자기계발이 때로는 나 자신을 더 잘 팔리기 위한 스펙 쌓기, 즉 자기 상품화의 과정으로 변질될 위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기 상품화라.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걸 넘어서 나 자신을 시장에서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포장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압박감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정말 지금 여기에 나는 없고 오직 미래에 팔릴 나만 남게 될 수도 있겠네요. 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계발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거나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당연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코딩을 익히거나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개인의 역량을 키우고 실제로 더 나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프롬 역시 지식 습득이나 기술 연마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세상과 연결되는 것, 이걸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네. 문제는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이 현재의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더 충실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한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과정인가? 아니면 현재의 불만족, 불안, 공허함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수단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자기계발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하는 일에서 더 깊은 만족과 의미를 찾기 위해 관련 기술을 배우는 것, 이거랑 단순히 현재 일이 싫어서 탈출의 수단으로 자격증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이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동기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내가 왜 이걸 배우려고 하는지, 이 배움을 통해 궁극적으로 뭘 얻고 싶은지가 명확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재를 더 잘 살기 위한 노력과 연결될 때 진정한 성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정확합니다. 프롬이 바라는 진정한 의미의 성장 혹은 자기 실현은요, 미래의 어떤 시점에 도달해야 할 결과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현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 그 자체에 가깝습니다. 과정 자체요? 네,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하게 인식하고 타인과 진실하게 관계 맺고 자신의 노동을 통해 창조적인 기여를 하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프롬이 강조한 생산적인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자기계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래의 성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현재가 자연스럽게 더 나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프롬이 강조했던 소유 양식, having 모드의 삶에서 존재 양식, being 모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소유 양식, 존재 양식. 네, 단순히 스펙이나 자격증을 소유하려는데 집중하기보다 현재의 경험 속에서 배우고 느끼며 존재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태도죠. 소유 양식이 아니라 존재 양식. 단순히 무언가를 더 많이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경험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에리 프롬의 시선을 통해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던 자기 개발이라는 활동이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게 만드는 마취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네, 중요한 지점이죠. 물론 자기 개발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삶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걸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죠.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계시거나 이미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 노력은 진정으로 나의 성장과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마주하기 힘든 어떤 곳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도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네. 프롬의 통찰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진정한 성장은 먼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현재의 내 모습, 현재의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는 용기 있는 시도. 용기 있는 시도. 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 아닐까요? 현재를 회피하는 끝없는 준비가 아니라 현재 속에서 길을 찾고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과정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아내는 것의 중요성, 오늘 여러 번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 때로는 현실 도피의 한 형태일 수 있다, 이런 플롬의 지적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다면요, 오늘 당장 아주 잠시라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바쁜 미래 준비 시간을 살짝 덜어내어서 비록 어색하고 불편할지라도 당신의 현재, 그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든 곁에 있는 사람이든 혹은 내 안의 복잡한 마음이든 조금 더 온전히 주의를 기울이고 머무르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요. 그런 아주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일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어쩌면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